미국은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도움받는 것을 넘어서 배워야 합니다. 펜타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탁자 위엔 단 한 장의 보고서만 놓여 있었죠. 미 해군 잠수함 작전 불능률 37%. 세계 최강이라던 함대가 적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은 녹슬고 핵 잠수함은 부두에 묶인 채 방치됐죠. 조선소는 텅 비었고 기술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수리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성 하나가 탁자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신문만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맹국 하나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죠.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린다는 겁니까?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게.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죠. 과연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펜타곤 회의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탁자 위엔 단 한 장의 문서만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해외 정비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미 해군 함정정비국에서 25년을 보낸 기술자였죠. 핵잠수함을 뜯어보고 이지스함의 심장을 고쳤습니다. MIT에서 해양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펜타곤이 기술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마다 제 전화가 울렸죠. 그런 제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우리 해군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일주일 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퇴역 후 민간 자문회사에서 일하던 제게 해군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죠. 스펜서, 긴급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한 제독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었죠.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작전 불능률 37%.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보유한 핵잠수함 10척 중 4척이 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겁니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함대가 적과 마주하기도 전에 스스로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읽어내려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죠. 이지스함 수리 지연 평균 5년. 항공모함 정비적체 13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엔진 교체 불가.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니, 이건 춤이 아니라 비명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엔 책상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대부분 민간에 팔려나갔고 남은 곳들도 인력 부족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젊은 세대는 조선업을 외면했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삼성급 장성 5명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해군 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총을 만들 줄은 알았소. 하지만 그 총을 고칠 손은 더 이상 남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절망이 더 짙었습니다. 한 제독이 반문했죠. 하와이 기지의 이지스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째 부두에 묶여 있소. 녹이 슬고 있소. 저는 그 함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직접 정비를 감독했던 함선이었죠. 태평양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그 함선이 이제 녹슨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까? 적은 우리를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우린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해군에 몸담았던 저조차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관이 탁자 위에 문서를 밀어냈습니다. 대체 방안은 하나뿐이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서로 쏠렸죠. 해외 정비소를 찾아야 하오. 그 순간 한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굴욕입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의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분노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냉정했죠. 자존심으로 전쟁을 할 순 없소.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동맹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순 없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스펜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검증하라.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이 미 해군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제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부산 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구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옆자리에 해군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다 조선소 불빛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였죠. 당연히 작업은 멈춰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커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의 불꽃, 크레인이 움직이는 진동.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차가 HD 현대 조선소 정문에 멈췄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인데도 공장 전체가 가동되고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거대한 선체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밤낮 교대로 작업합니다. 납기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라고요? 단순한 효율성 아닙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귀를 찔렀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집중력이었죠. 용접 불꽃이 튀는 곳마다 정밀한 센서들이 품질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모든 부품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작업했는지 전부 말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 해군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오션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긴 더 충격적이었죠. 용접 작업 현장에서 한 기술자가 정밀하게 선을 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용접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눈금자를 꺼냈죠. 측정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차가 0.03mm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런 정밀도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기술자를 쳐다봤죠.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죠. 연습입니다. 매일 같은 자세로, 같은 각도로, 같은 속도로 작업합니다. 10년이면 손이 기억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식당으로 향했죠. 하지만 일부는 현장에 남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후 작업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실수는 시간보다 비싸니까요. 오후엔 선체 조립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지고 있었죠. 크레인 운전자와 지상팀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무전기로 주고받는 대화는 최소한이었지만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확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작업을 얼마나 걸립니까?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최소 6개월은 논의하고 1년은 작업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3개월 안에 끝냅니다. 논의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죠.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용접 불꽃이고 그 불꽃마다 누군가의 땀과 집중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고 써야 합니까? 2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아니, 우리가 멈춘 사이 저들은 얼마나 앞서 달려간 겁니까? 노트북 화면에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부산의 밤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도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죠.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예술이다. 그것도 지웠습니다. 어떤 표현도 오늘 본 광경을 담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현장에 가야 합니다. 더 봐야 합니다. 확신하기 전엔 보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특별한 현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의 프리기탐 수리 프로젝트였죠. 이 함선은 북해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한국으로 긴급 예인됐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자국 조선소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 함선이 보였습니다. 3,000톤급 프리기탐이었죠. 선체는 깨끗했고 새로 도장된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수리가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제출항 테스트입니다. 함교에 올라갔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사령관과 기술팀이 와 있었죠. 사령관이 저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구경하실 겁니다. 그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죠.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새 함선의 엔진 같았죠. 원래 엔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네, 원래 엔진입니다. 다만 모든 부품을 분해해서 재조립했죠. 마모된 부분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요. 분해요? 전체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프리기탐의 엔진을 완전 분해한다는 건 엄청난 작업입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45일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선 1년도 부족한 작업이었습니다. 함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떠나 외해로 나갔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정상 범위를 가리켰습니다. 노르웨이 기술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셌지만 함선은 흔들림 없이 항해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령관이 옆으로 왔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린 이 함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되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노르웨이 팀과 한국 팀이 악수를 나눴죠.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함께 온 미 해군 기술진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마주 앉았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가 가능합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속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정확성이 목표죠. 정확하게 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른 기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그럼 뭘 고치는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다듬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존심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 노르웨이 함선은 그들의 바다를 지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죠.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함선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척의 함선이 한 나라의 안보였고 그들은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공장 내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작은 부품을 들고 검사하고 있었죠.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빛에 비춰봤습니다. 뭔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기준은 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준을 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곤 다시 부품을 검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세계 해양 기술의 중심은 더 이상 버지니아가 아니다. 지금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보내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을 거고 상부는 분노할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용접하고 측정하고 검사하고 있을 겁니다. 완벽을 향해서 말이죠. 저는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진실은 자유를 주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보고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소환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예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죠. 장성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군 장관도 있었고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죠.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펜서, 이게 자네 보고서인가? 제 보고서가 탁자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 해군의 기준을 초과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제독이 탁자를 쳤죠. 이건 과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단 두려움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다른 제독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요? 스펜서, 자존심을 팔았군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데이터? 장성 하나가 코웃음 쳤습니다. 자네는 속은 거야.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을 뿐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조선소를 평가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압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펜서,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미 해군의 위상이 무너지네. 동맹들이 우릴 의심할 거야.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제가 반문했죠.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설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죠. 스펜서, 너무 솔직했어. 경력 끝날 수도 있어.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실이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인사 통보서가 놓여 있었죠.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어떻게 됐어? 저는 답했습니다. 내 말을 안 믿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본 게 진짜라면 언젠간 인정받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보낸 거였죠. 공격 잠수함 긴급 정비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증명할 기회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죠. 미 해군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커리어는 물론이고 명예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죠. 문득 부산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던 그 하늘 말이죠. 진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답장을 작성했죠. 참여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실이었죠. 스펜서, 다시 한국 가는 거 아니겠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갑니다.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장관이 한숨 쉬었습니다. 자네 고집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임이요? 당연히 제가 져야죠. 진실을 말하는 건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넣었죠.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갈 겁니다.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 그녀가 말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위험하지 않아. 거짓이 위험한 거지. 아내가 제 뺨에 입 맞췄습니다. 돌아와. 꼭 돌아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워싱턴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관찰자가 아니라 작업자로 온 겁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이 예인되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이었죠.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함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죠. 3개월 안에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제 옆에 선 미 해군 기술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불가능해. 해결료 시스템은 미군만 다룰 수 있어. 하지만 한국 측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증명됩니다. 그 말에 미 해군팀이 표정을 굳혔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이 도크에 들어갔죠. 엔진실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결료 냉각관이 심각하게 부식돼 있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포기한 이유였죠. 교체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교체요? 미 기술진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특수 부품이야. 미국에서만 만들어. 한국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48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미 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틀 뒤 새 냉각관이 도착했습니다. 정밀 가공된 부품이었죠. 저는 직접 검사했습니다. 오차가 0.01mm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죠.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오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핵잠수함이니까요. 한 명의 실수가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레이저 센서로 위치를 측정하고 로봇팔로 정확히 결합했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완벽한 협업이었죠. 미 해군팀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엔진 재조립이 완료됐죠. 시동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통제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한국 기술자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진동이 부드럽게 전해졌죠. 계기판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녹색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추진 시스템 정상. 해결료 온도 안정. 미 해군 함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속삭였죠. 저는 답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 해군팀도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저도 박수했죠.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승리였으니까요. 작업장을 나오며 한국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함선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복구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다시 바다로 나갈 겁니다. 승무원들을 태우고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 수리에 달려 있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죠. 제가 본 건 기적이었으니까요.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념이 만든 결과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해군은 한국 기술로 호흡할 거라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성공 소식이 미국에 전해진 지 사흘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 호텔방 전화가 울렸죠. 동료였습니다. 스펜서, 큰일 났어. 뉴스 켜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속보였죠. 미 해군 기술자, 한국의 군사기밀 누출 의혹. 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소립니까? 기사를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펜서 전 기술감이 핵잠수함 수리 과정에서 보안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더군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동맹국이라도 공유할 수 없는 정보를 넘겼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펜타곤 법무실에서 온 공문이었죠. 조사 대상자로 지정됨. 귀국 즉시 출석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죠.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아침이 됐습니다. 조선소로 갔죠. 한국 기술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뉴스를 봤더군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스펜서 씨,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압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그들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더 두려워합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린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 경영진이 모였죠. 모든 작업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언했습니다. 우린 단 한 줄의 위반도 없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이틀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부산 조선소 본사였죠. 국제기자단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로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작업 일지, 보안 체크리스트,
미 해군 승인 문서까지 전부였죠. 보시다시피 모든 절차는 미 해군의 승인 하에 진행됐습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스펜서 씨는 관찰자였을 뿐이며 기술 정보는 미 해군이 직접 제공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떴죠. 날짜와 서명이 명확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 주장은 거짓입니까?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의 태도가 침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죠.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기자였죠. 스펜서 씨,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조작된 보고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죠. 일부 방산업체와 결탁한 장성들이 한국의 성공을 막으려고 꾸민 일이래요. 증거 문서도 있대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펜타곤 내 부패 커넥션, 한국 조선소 견제위해 거짓 보고서 작성. 기사는 상세했죠. 특정 방산업체가 미 본토 조선소 독점을 유지하려고 로비했고 일부 고위 인사가 협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비밀회의 녹취록까지요. 저를 모함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게 명백해졌죠.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사흘 뒤 해군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스펜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 조선소 역시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수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죠. 이겼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난 거죠. 한국 기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침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책임자가 웃으며 답했죠.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게 기술자의 책임이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죠. 부산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은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죠.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스펜서 씨, 소감이 어떻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일주일 뒤 국방부 대강당에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해군 장관이 직접 나섰죠.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저도 앞줄에 앉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였으니까요.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 해군은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공식 인정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죠.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잠수함을 완벽히 복구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작업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앞으로 미 해군은 한국과 전략적 조선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죠. 이는 동맹의 새로운 장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스펜서 씨,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답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미 해군에 몸담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완벽을 향한 집념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함선을 고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신뢰를 수리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플래시가 또 터졌죠. 다음 날 미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해군 기술의 기준을 바꾸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래의 조선업, 부산에서 쓰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죠. 회원국 함정 정비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구축함 2척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연락해왔습니다. 호주 해군, 인도 해군까지요.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섰죠. 모두가 한국 조선소와 계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산은 세계 해군의 성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 한 합동 조선혁신 프로젝트 고문으로 왔죠. 펜타곤이 직접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스펜서, 자네가 가장 적합하네. 장관이 말했었죠. 조선소는 더 바빠져 있었습니다.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계약서가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기술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주목합니다. 어떤 기분입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웃었습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할 뿐이죠. 인정받아서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인정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일했을 뿐이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죠. 과시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작업을 준비했죠. 저녁에 부산기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강당 벽에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뤄진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신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 척의 함선은 한 나라의 안보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지했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우는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왜 늦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우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펜타곤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함선을 수리한 게 아니라 세계의 신뢰를 복구했습니다. 이제 해양 기술의 교과서는 부산에서 쓰입니다. 전송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 있었죠. 한미 합동 조선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됐고 미 본토 조선소들이 한국 기술 표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조선소를 산책했습니다. 이젠 익숙한 풍경이었죠. 크레인의 움직임, 용접 불꽃, 작업자들의 발걸음. 모든 게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죠. 나토 함정 3척이 동시에 정비 중이었습니다. 옆 부두엔 일본 구축함이 입항 대기 중이었죠. 저 멀리 호주 함정도 보였습니다. 세계의 바다가 부산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기술진이 연수를 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했죠. 한국 기술자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빠르기가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렸죠. 미국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진지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수평선 너머로 함선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국적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옆에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스펜서 씨가 진실을 말해줬고 세상이 들어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전달자였을 뿐이죠. 저녁에 기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첫 한미 합동과정 수료생들이었죠. 한국 학생 50명, 미국 학생 30명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료였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배웠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완벽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도 박수했습니다. 미래가 보였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왔죠. 부두로 향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했죠.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깃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정밀함과 집념의 결정체였죠. 매일 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고 오차 0.01mm를 추구하는 손끝이었습니다. 세계의 신뢰를 복구한 의지였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첫 작업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의 새로운 기준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부산의 이부두에서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증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죠. 곧 돌아갈게. 하지만 내 마음 일부는 여기 남을 거야. 영원히. 전송했습니다. 아내가 이해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깃발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이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빛이 세계를 밝힐 거라고 말입니다.